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57평. 이것이 조국 씨의 집하고도 같은 평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조국 씨 측에서, 그러니까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씨, 그의 오랜 재산 관리인 김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증권사 직원입니다. 이 증권사 직원은 9월 1일 자정 정경심 씨하고 같이 동양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안에 있던 컴퓨터를 꺼내서 밖에 가져와서 은닉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조국 씨 집에 와서 작업을 했다. 이 뉴스는 9월 26일자 뉴스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면은 서재에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조국 씨의 집 구조, 그 구조라는 것이 9월 26일자 뉴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57평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조국 씨 스스로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소소한 요소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뉴스에서는 그 집안의 평면도까지 그려가면서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보자 하는 것이죠. 조국 씨 집의 그 서재, 이것은 서재하고 안방하고 각각의 문이 있겠죠. 근데 그 문이 딱 마주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 특징이, 문을 마주볼 때는 양쪽의 문을 열어놓고 봤을 때 서로 서재에서 안방이, 안방에서 서재가 아주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구조다. 게다가 이 서재의 문에서 안방의 문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음으로 헤아리면 딱 3걸음이다. 거의 바짝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문을 닫아놨을 때 서로 그 방과 방 사이의 소리가 훨씬 잘 들리게 됩니다. 뉴스에 따르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안방에서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뉴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서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국 씨는 안방에 와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해보기로 합시다. 이날 조국 씨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이겠죠. 이때 증권사 직원이 거실로 나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재에서 거실로 나가서 인사를 하니까 조국 씨는 밖에서 들어오면서 집안에 아내와 이 김 씨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서재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그때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받아서 했던 것인지 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이어서 그 자리에서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특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때 집에는 조국 씨가 있었고 이 증권사 직원 김 씨가 있었고 조국 씨의 아들 조원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 안에서 정경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 발언은 이전에도 몇 차례 신문 기사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당연히 조국 씨 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신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양정철 씨 등 이 친노 세력 그들도 우리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친노 측에서 조국 씨를 적극적으로 편들고 나섰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신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배신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배신이 되겠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조국 씨 측에서, 정경심 씨 측에서 보면은 배신으로 느껴질 겁니다. 너무 심하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들의 편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와서 일반 국민 그리고 법의 세계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가 설령 전에 민정수석이었든 아니면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든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로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대로 철저한 수사,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고 있구나. 조국 씨 측하고 그 양정철 씨라든지 하는 이 친노 세력 그쪽에서는 배신이라고 여기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조국 씨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나서 서재에서 이 증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국 씨의 아들 조원 씨가 이 서재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직원에게 샌드위치를 주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국 씨의 아들하고 증권사 직원 김 씨라는 사람하고는 조국 씨 아들이 샌드위치를 챙겨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삼촌 하는 혹시 그런 사이인가? 이웃집 아저씨도 아주 친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안에 와서 같이 먹고 그런 사이일 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 이것이 사람을 일을 시키고 끼니로 그냥 간편식으로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때 정경심 씨가 설렁탕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렁탕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대충 때워라, 배고플 때 대충 끼니를 때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먹고 있을 때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죠. 남인데 조국 씨의 아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는 아주 귀하게 기른 그런 조국 씨의 아들이 가서 그것을 챙겨줄 정도의 그런 관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20대 중반이죠. 이 조국 씨 아들이 서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것을 이제 목격한 것이죠. 하드디스크 교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면 이것은 형사범위, 범인이 자신의 그 범죄의 증거를 은닉하는 그런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물론 정경심 씨가 밖에서 거실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당시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은 20대 중반 정도의 아들이라면 대략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조원 씨가
내 노트북 하드디스크도 최신 사양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현장에서 하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내 것도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쯤 군에 갔으면은 군인 아저씨로 불리울 그런 청년이.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너의 노트북은 바꿀 필요가 없다. 이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만 바꾸면 된다. 이것이 최신 사양이 필요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죠. 증거인멸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원 씨는 내 것도 바꿔줘 하고 정경심 씨는 너는 안 바꿔도 돼. 이러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조국 씨의 아내와 조국 씨의 아들이 결국은 서재에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걸음 떨어진 안방에서 조국 씨가 이러한 내용은 뻔히 듣고 있었겠죠. 처음에 들어오면서 그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신했다고 하는 소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조국 씨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조국 씨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집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살 나이 먹은 그런 청년이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최신 사양으로 바꿔달라고 조르면서 엄마하고 결국은 말싸움까지 한다. 이것은 좀 흔한 광경은 아니죠. 이미 좀 나이가 그렇게 들었고 자기 용돈으로 그냥 사든지 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관두던지 해야 되는데 바득바득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쓴 것이죠. 좀 서로의 관계가 좀 흔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정경심 씨의 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오전에 정경심 씨가 SNS에 올린 글인데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 본 적이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때 아이는 조국 씨의 아들 조원 씨입니다. 우리 나이로 지금 25살. 그 청년을 두고 계속 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은 앞에서 봤던 그 뉴스와 또 정경심 씨의 이 글에서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조국 씨의 아들 조원 씨는 그 이미지가 마마보이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복종을 하고 또 부모에게 어느 정도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마마보이로 보인다. 그렇게 일단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 씨의 집안은 대대로 이 엄마 파워, 마마보이는 엄마 파워가 강한 그런 경우에 좀 그렇죠. 그래서 엄마 파워가 아주 센 그런 집안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찾아보면 조국 씨의 엄마는 엄마 파워가 센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직후에
조국 씨가 민정수석 비서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자기 엄마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사학재단의 세금 체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조국 씨의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이 지난 3년간 체납했던 지방세 2,248만 640원을 급전을 마련해서 납부했다. 한겨레신문 2017년 5월 16일 뉴스입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되는데 이것이 지장이 되니까 급전을 마련해서 납부한 겁니다. 3년 동안 안 내던 세금을.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조국 씨의 엄마가 해결했습니다. 강력한 엄마 파워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올 여름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면서 역시 또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23일자 뉴스에는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것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 조국 씨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다들 궁금해했죠. 그거 당신 거냐?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그 엄마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이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놓겠다. 발표는 조국 씨가 했지만 그것이 실현이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조국 씨의 엄마가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며칠 밤잠을 설치고 고민했다. 그런데 억장이 무너져서 이사장에서 손 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도 보도가 됐죠. 그러니 알고 보면 이번에도 조국 씨의 엄마가 해결을 한 겁니다. 강력한 엄마 파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의 엄마 파워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 정경심 씨에게 받은 인상은 그가 지금 형사 피고인의 입장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경심 씨를 볼 때는 그렇게 고운 눈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다 배제하고 그냥 그 개인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경심 씨는 살림도 잘하고 또 직장일도 척척 해내는 그런 그 또순이 타입의 그 주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직장은 경북 영주입니다. 게다가 시댁이 부산에 있고 딸은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의 전국을 한번 가로지르는 이러한 그 경로를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정경심 씨는 서울, 영주, 부산, 다시 서울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 몸 돌볼 그런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50일 정도 됐다고 하죠. 본인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사도우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경심 씨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집뿐 아니라 조국 씨 집안의 일, 그 집안사, 이것을 두루 모두 챙기는 것이 정경심 씨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하고 또 돈 투자도 하고 친인척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러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돈 투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조국 씨 집안에서 어떤 사업에 손을 댔다 하는 거기에도 정경심 씨가 관여를 했죠.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일까지, 흔히 말하는 바깥일, 이것까지 전부 정경심 씨가 해야 했는가? 그것은 아주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국 씨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무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조국 씨는 공직자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직장만 왔다 갔다 하면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전형적인 한국 남자가 나중에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런 그 비판을 받았는데 조국 씨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집안일을 진짜 반반 나눠서 하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사실 한국 남자는 집안일을 반보다 좀 더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든 자기 직장 이외에 돈을 늘린다든지 하는 바깥일은 당연히 남자가 거의 맡아서 하죠. 이런 면에서 조국 씨는 대단히 무능력한 남자다. 한국 남자라는 어떤 매력이 그런 면에서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경심 씨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이 이렇게 다급하게 전개되는 데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억울할 겁니다. 왜 내가 다 당해야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국, 이 인간아, 저거 네가 막아야 하지 않느냐? 너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마음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꼭 그 당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쯤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경심 씨는 그런 것이죠. 왜 내가 죽어야 하는 거냐? 내가 왜 야밤에 동양대학교 가서 PC 빼내고 서류 빼내고, 아니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적어도 남편이 나서든지 남편 집안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경심 씨 자기가 직접 몸소 갔죠. 그거 꺼내려고. 그런데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도 시가의 누구도 아닌 제3자 증권사 직원 데리고 갔습니다. 집사 같은 그 사람을 믿고 그 밤중에 그걸 꺼내러 간 것이죠. 이러고 보면은 정경심 씨를 위한 어떤 그 동정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역지사지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경심 씨는 확실히 엄마 파워가 강한 여성이다 하는 것을, 그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이 집안에는 정경심 씨가 엄마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 파워가 강한 집의 자녀들은 좀 순진하게 보이는,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에 마마보이는
어리숙하다고 할까? 혹은 그 한국 남자들에게 있는 어떤 그 고집스러움, 또 그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부딪혀 오는 게 있으면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친 면,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보기에는 예뻐 보인다. 아들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조국 씨의 자녀를 보면은 그 또래들에 비해서는 좀 덜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애 같다, 이런 것이죠. 철부지처럼 보인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툭툭 합니다. 그냥 자기 먹을 거 챙기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옆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씨가 이제 몇 달 있으면 30살 되는 딸, 또 몇 달 있으면 역시 26, 우리 나이로 그렇게 되는 아들, 이런 자녀를 두고 우리 아이, 애들, 또 정경심 씨도 이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듯 한 겁니다. 미성숙한 것이죠. 좀 흥미로운 것은 이 미성숙이라는 면에서 조국 씨도 동일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조국 씨도 강한 엄마 파워 밑에서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지금까지 나이를 먹고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그런 우리의 그런 판단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 뉴스와 또 본인들의 말,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경심 씨의 입장에서는 미성숙한 이 세 사람의 보호자,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 입장에서는 첫째 아이가 조국 씨고 아들이고, 둘째 아이가 조민 씨 딸이고, 셋째 그 막내 아이가 조원 씨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관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정경심 씨가 애 셋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대략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엄마 파워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하는가, 통솔하는가 하면은 흔히 돈줄을 움켜쥐고 통솔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뉴스를 봤을 때 조국 씨의 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게 돈 많은 집안의 딸이 자기소개서를 팔아서 그걸 돈을 받으려고 5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이렇게 내놨다. 또 자기가 쓰던 물품들을 전부 벼룩시장처럼 이런 데서 무엇이든지 돈 받고 파는 그런 애로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조국 씨 아들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노트북의 그 하드디스크조차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죠. 몰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엄마 카드로 사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국 씨의 경우는 어떨까? 조국 씨의 용돈도 정경심 씨가 꽉 쥐고 있다면 조국 씨는 사치할 수 없겠죠. 조국 씨 생각해보면 어머니에게도 엄마에게도 그랬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해서 평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여자에게 용돈 받아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로는 또 당연히 그랬겠죠. 이렇게 그냥 받아서, 주는 대로 받아서 쓰면서 사는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조국 씨는 공직자로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 생활고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60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 몇 해 남았지만 이 조국 씨 어린애 같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러면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갑에 카드가 있으면 그게 법인 카드이건 혹은 정경심 씨 자기 아내 카드이건 상관없이 쓰고 싶은 일이 있는데 지갑에 카드가 있으면 그냥 써버리는 그런 인간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카드, 법인 카드라고 하죠. 이 청와대 카드 마구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평수는 크고 집안에는 돈이 많더라도 조국 씨의 지갑에는 돈이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엄마 파워가 지배하는 집안의 그 구성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조국 씨 집안에 조국 씨의 딸, 조국 씨의 아들, 그들은 아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기 돈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한국의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남편들은 봉급이 고스란히 아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보너스까지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니 남편들이 속이 타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사회에서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공직자들까지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공직자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유용을 해볼까 한다면 애초에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머리를 쓰는 사람은 공직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집안의 어떤 모습 그리고 살아온 행적,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사람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온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대합니다. 남을 믿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아주 가부장적이라 그러는데 엄마 파워도 가부장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강력한 힘 아래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남을 좀 믿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자꾸 눈을 피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국 씨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할 때 청와대 카드를 어떻게 썼을까? 최대한 그리고 또 마구 썼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